안녕하세요, 위닝스탁입니다. 자, 10월 31일 위닝스탁 공개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네, 어서오세요. 잘 지내고 오늘 월요일날 또 다시 뵙겠습니다. 날씨가 조금 이제 추워지는 것 같으니까 따뜻한 음식 많이 드시고 따뜻한 옷 좀 챙겨 입고, 예, 이제 환절기 감기를 잘 이겨나가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증권 뉴스를 보면요, 역시나 최순실 씨 뉴스가 대한민국을 강타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주식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항상 주도주를 봐야죠. 예. 아쉽게도 안타깝게도 이 최순실 씨 관련 뉴스가 지난주 이제 시장의 주도주를 만들었는데, 오늘까지도 그 주도주들이 명맥을 이어가는 모습입니다. 예. 뭐 저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또 주식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수익을 내야 되긴 하지만, 이런 뉴스들이 이 시장을 장악하고 있을 때는 기분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아요. 자, 어찌됐든 루머 같은 것이 이렇게 판을 치고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 아주 그동안 강철같이 단련이 된 사람이에요. 네. 어서 오세요. 여러분들도 제 방송을 저하고 같이 함께 꾸준히 가시면은 이런 뉴스들, 이슈들을, 허무맹랑한 뉴스들이죠, 이런 것들을 한테 굉장히 강철같이 단련이 되시겠죠. 자, 뉴스에 휘말려서 막 이러쿵저러쿵 휘말려서 다니면은 당한다는 거 다 아시죠? 네, 날씨 추워졌어요. 감기 조심하시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 뉴스를 이용해야 된다. 예. 그리고 이용하는데 뭐 이상하게 이용할 거 없어요. 역시 시장은 뉴스의 중심인 주식들이 주도주를 이끌어 가고 있으니까, 강세를 띠는 종목에 가서 단타를 하시면 돼요. 그리고 추세가 좋은 종목에 가서 매매하시면 되고. 자, 그런 종목들을 잘 다루시기 위해서는 역시나 그런 종목들을 많이 보셔야겠죠. 지금 뭐 가장 눈에 띄는 종목은 고려 산업입니다. 오늘도 아침에 이렇게 상승을 해가지고 무려 거의 뭐 90%에 육박할 정도로 이렇게 100%죠. 3,000원대에서 7,100원이니까 거의 100%대 육박하는 급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아마 이번 최순실 씨에게 이 고려산업 주주들은 절을 해야 될 거예요.
하락하고 있던 주가를 최순실 씨가 완전히 살려놨죠. 이분들은 갑자기 손절을 할까 말까 하고 있다가 완전 대박 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주식들이 생각해 볼 거리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차트 상에서의 추세도 그렇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지금 지점 있죠. 요 타점이라고 하죠. 타점. 이 타점은 생각해 볼 거리가 되게 많은 타점이에요. 그러니까 보면은 이렇게 가다가 21선에 눌려 있는 타점도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종목은 이렇게 가다가 쭉 올라가서 5일선을 딱 깨고 걸쳐 있는 타점이 있고요. 이 경우는 가다가 한번 이렇게 살짝,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5일선이거든요. 이거예요, 이거. 이거가 이제 연장선으로 올라간 겁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회오리님 여기 오셨죠? 회오리님이 저한테 알려주신, 이름을 붙여주신 여고 패턴. 회오리님은 아실 거예요. 여기는 고점이 아닌 문이다. 네. 이렇게 거래량이 빈약한 이런 고점은 없음문이다.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이런 종목이 다 올라가진 않지만, 역시나 매물대가 강력하게 쌓여 있는 고점은 아니다. 그러니까 여기를 갖다가 유념해서 볼 수 있는 시각을 우리는 장착하고 있죠. 여고 패턴. 여기는 고점이 아닐 수도 있다. 근데 이 시점에 이제 주가가 여기를 고점을 뚫고 올라가는 상황이 발생이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새로운 국면으로 가는 거죠, 이렇게. 자, 많은 급등주들이 이런 형태를 많이 띄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 몇 달 전에 파인DNC가 아주 저는 인상적인 종목이었는데, 이 8월 9월 달에 보시면은 비슷한 국면이에요. 이게 다 이제 여고 패턴들에 속하는 거거든요. 자, 지금도 보시면은 이렇게 걸쳐 있는 종목들이 많아요. 앞에서는 약간 세력성 움직임들이 있었고, 그리고 나서는 뒤에 딱 걸쳐 있어요. 사람들이 여기서 고민을 하죠. 이게 과연 갈까 아니면 떨어질까? 딱 보면은 여고 패턴이거든요. 거래량도 별로 없고 여기는 고점이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게 만드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 시점에 상한가 보통 강하게 뚫어버립니다. 그러면서 급등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고려산업도 지금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오늘 제가 관종 종목으로 카페에다 올려드린 DSR 제강, 이것도 바로 이 여고 패턴의 사례입니다. 자, 상승 전의 모습을 보면 하락 추세에서 벗어나서 1차적인 상승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고민하게 만들죠. 여기가 고점일까? 아닐까? 걸쳐 있어요. 자, 근데 역시나 상한가로 뚫어줍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상한가에 상한가가 나와버립니다. 그러면 이제 이 관계도, 이 패턴의 스토리를 알고 있는 사람은 어제, 그러니까 금요일 날의 상한가를 봤을 때, 이거는 뭔가 좀 심상치가 않다. 고려산업이나 파인DNC처럼 추가적인 강세로 갈 수가 있다. 오늘 제가 관종을 올려드린 이유는 뭐냐면, 내일부터 뭐 더 올라간다 만다, 그게 아니라 그 종목들과 고려산업, 파인DNC 이런 사례들과 연관을 시켜서 비교를 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더 강세로 갈 수도 있고, 살짝 조정이 나올 수도 있고, 아주 여러 가지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급등주들은 어떻게 만들어지는 것인가? 누가 그런 질문을 저에게 하신다면은, 단편적으로 한 가지 이제 말씀드리자면, 급등주는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다. 일단 이제 요즘 이렇게 깔짝깔짝 기미들을 보이는 종목들이 자꾸 생겨나가고 있어요. 이 디지털 조선 같은 경우도 올해 1월, 2월 달 요때 있죠. 여기서 만약에 상한가로 뚫었다면 분위기가 확 달라졌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여기도 보면은 이런 자리는 또 아니죠.
자, 우리 DSI 제강처럼 상당 기간 조정을 거친 이후에 계속 뻗어 올라가는 이런 모습들, 제가 늘 강조하는 U자형의 추세 전환, 이런 종목에 주목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 조정 기간이 상당히 이제 잡혀서 기지개를 딱 피기 시작하는 종목들, 역시나 이런 종목들이 그 아주 쭉 올라가는 경우가 꽤 많아요. 그럼 이번 디지털 조선 같은 경우에 이제 조정 기간이 상당히 됐어요. 심상치가 않아요. 이제부터 이 차트는 이제 만들어져 가야 될 거예요. 일단 오늘 1차적인 상승을 했고, 요 이후에 어떻게 이제 가는지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아마 이 디지털 조선도 이번에 그 정치권의 파문 때문에 영향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2012년도 그 대통령 선거 당시에 매매를 해보신 분들은 그 당시에는 뭐 하루가 멀다 하고 막 여기저기 이상한 뉴스들이 많이 나왔죠. 그거 자체가 바로 주식입니다. 주식은 바로 그런 거, 시장에 돌아다니는 루머 이런 거를 먹고 사는 거죠. 이런 뉴스들은 좀 챙겨서 보시는 게 좋아요. 이런 걸 믿지 말고, 아, 이런 게 있구나. 뭐 한간, 세간에 이런 말들이 떠돌아다니는구나. 이런 거 정도는 알고 있는 것도 괜찮죠. 오늘 이제 뉴스 보니까 새누리 비박, 지도부 총사퇴 요구, 김무성주 급등. 그래서 김무성주 테마주로 엮인 디지털 조선하고 NK가 상승폭을 확대한다. 그러니까 이런 걸 뭐 믿지는 말되 그냥 알고는 있다. 왜냐하면 도움이 되니까. 대박님 안녕하세요. 자, 그러면 이제 사람들한테, 아, 이거는 김무성 주다. 그럼 내일 김무성 씨 관련 주식 뭐 어떤 뉴스가 나온다. 힘을 받을 수 있겠죠. 예. 그럼 뭐, 아, 뭐 주가가 뭐 이런 식으로 움직여. 우리가 뭐 불평불만할 수 없어요. 왜냐면 시장이 그렇게 선택을 하면 그렇게 가는 거고, 주가라는 것은 사람들의 광기, 거품, 그것과 함께 상승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함몰되지 말고 사람들이 어떻게 매매를 하는지 잘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뉴스가 나오면 갈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면은 지금 거국 내각을 구성한다고 하는데 그 거국 내각의 총리로 김무성 씨가 한다, 뭐 이런 식으로 한다든가, 아니면 뭐 그동안 김무성 씨가 좀 부진했는데 이번 기회로 해서 이제 부각이 된다든가, 여러 가지가 되겠죠. 결과적으로 여기 지금 바닥권에서 매수하신 분들은 대박이 났습니다. 오늘 거래량이 많죠? 많이 팔았다는 얘기예요. 대박이 났어요. 이게 왜 대박이냐? 오늘 24% 상승했는데요. 여기 하락했을 때 1억 원을 샀다. 오늘 하루만 3천만 원을 벌게 됩니다. 3천만 원이 더 되게 되죠.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 하락 시에 1억을 샀으면 3천만 원. 자, 그 다음에 이제 한진해운하고 흥하해운. 자, 그 해운업을 살리는 방향으로 가겠다, 이런 뉴스가 나와서 좀 상승 이런 걸 샀는데, 지금 이 흥하해운이 아주 대표적인 여고 패턴이에요. 그러니까 DSR 제강 차트하고 함께 같이 보시면 좋겠죠. 지금 요 시점에 요 1차 상승하고 이 뒤에 있는 이 시점에 이 주식이 가느냐 못 가느냐가 지금 성패가 달려 있습니다. 확실한 뉴스가 나와주면 갈 수가 있겠어요. 그렇다면은 가는 모습을 보고 나서 하나 더 이어지는 거, 그거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런 경우에 생각지도 못한 뉴스에 엮이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게 이제 우연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뭐 그런 경험들이 많이 있어요. 예전에 보면. 자, 그리고 우리 인글루드랩 아주 그동안 재밌게 봤죠. 자, 이런 종목은 뭐냐면 올라갔다가 지금 여기서 이제 약간 고점을 형성하고 약간 수리하고 있어요.
허나 단타 하시는 분들은 이 고점 영역이 주 활동 무대가 되겠죠. 왜냐하면 변동성이 계속해서 살아날 수가 있다. 자, 차트를 보실 때 아마 이런 말씀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자, 뭐 3시간만 강의 들으면은 초보 개미가 중수, 고수 개미가 될 수 있다. 그 말은 과장된 말이 아닙니다. 왜냐? 저도 사실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주봉을 보는 법, 그 강의를 해드릴 때 제 강의 들으시는 분들이 이 주봉 보는 법만 들어도 상당히 차트를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구나. 근데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방금 잉그루드랩 같은 경우에 초보 개미가 고수 개미로 거듭난다. 간단한 거. 뭐만 좀 보면 그래도 좀 간단하게 해결이 되냐면 변동성 얘기를 드렸는데 변동성이라는 것은 등락이에요. 등락. 훅, 예, 훅. 그러면 이쪽은 변동성이 크죠. 훅. 예. 이쪽은 캔들들이 조금만 왔다 갔다 하죠. 그러면 여기는 변동성이 작은 지역, 여기는 변동성이 큰 지역. 역시나 주가가 힘을 받고 거래량이 폭발하면서 변동성은 커진다 이거죠. 그럼 이러한 단순한 주가의 정말 기본적인 원리예요. 이 원리를 아시는 분이라면은 당연히 변동성이 작게 가다가 양봉 크게 나왔다. 그리고 음봉이 크게 떨어지죠. 변동성이 커지는구나. 그러면 크게 상승하고 크게 하락했으니까 또다시 크게 상승할 가능성이 있겠다 하고 보는 겁니다. 이것이 확실히 갈지 안 갈지 모르니까 우리는 타짜가 아니고 개미니까 이 종가, 음봉 종가에 몰빵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지만 내부적인 정보를 모른다면 차선책은 있죠. 차선책. 제가 이 흥하해운에 가서 매매를 해서 돈을 벌었다. 그러면 저는 변동성을 이용해서 번다.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는 거죠. 자, 이 변동성만 생각을 해봐도 현재 이 주가는 어떤 국면으로 가고 있다. 이 주가에 대해서 우리가 분석을 내릴 수가 있어요. 누구한테 도움을 받는 게 아니라 스스로. 그래서 모든 종목을 자기 스스로 결정하고 이 종목은 내가 사도 되겠다. 그러니까 중장기 하시는 분들은 간단해요. 거래량이 줄어있고 변동성이 굉장히 움직임이 없고 그런 곳은 바로 침체라는 것은 바닥을 의미하죠. 침체 구역이죠. 그러면 침체가 한참 진행이 됐느냐 아니면 이제 침체로 들어가고 있느냐, 침체에서 벗어나서 다시 변동성이 확대가 되고 있느냐. 바로 흥하해운은 오늘 침체로 들어가다가 다시 변동성이 확대가 되고 있어요. 그러면 유념해서 봐야 됩니다. 그럼 이걸 먹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자신만의 매매 기준을 체계적으로 합리적으로 주식의 기본 원리에 입각해서 탄탄하게 논리를 쌓아가면은 아무리 세상이 어지럽고 아무리 나라가 시끄러워도 나는 나만의 매매를 꾸준히 할 수 있다. 이런 거죠. 자, 이 흥하해운 같이 변동성이 확대됐다가 고점 같지도 않은 고점을 만들고 변동성이 떨어진다. 침체장으로 가고 있다. 그러면 우리가 바로 이걸 보고 상승 후에 조정을 보이고 있다. 그렇게 표현하면서 추세가 하락 추세에서 상승 추세로 바뀌는 초기 단계죠. 이렇게 해서 중장기 배팅을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세세한 매매 전략을 짤 수가 있어요. 이제 반등 확인하고 수익 매매 혹은 반등 시 단타 매매, 반등에 추가 반등이 이어지는 그것까지 염두에 두고 우리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주가를 분석하고 매매를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방금 제가 이렇게 몇 분간 말씀을 드렸지만 이 간단한 것만 알아도 대번에 초보에서 중수 혹은 고수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생각하기 나름이에요. 단 주가의 기본적인 원리에 입각을 해서 파고들어야지만 성과가 있다. 뭐 보조지표니 뭐니 뭐 이런 거에 너무 기대서 조건 검색식이니 이런 거에 기대서 자동으로 발굴돼서 나오는 종목을 보면 그건 안 돼요. 왜냐면 그렇게 할 것도 없고 간단하거든요. 차트만 봐도. 그러니까 뭐 캔들이나 거래량만 봐도 주가를 완전히 분석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시장에서 아주 팔딱팔딱 뛰는 종목들, 가장 강력한 종목들, 또 뉴스를 많이 함축하고 있는 종목들, 당연히 지난주에 급등했던 종목들 있죠. 그런 종목들을 꾸준히 계속해서 추적 관찰하셔야 돼요. 지난주에 이제 최순실 씨 사건으로 말미암아 문재인 씨 종목들, 그런 종목들이 많이 움직였었고, 제가 여기서 지금 다 보여드리진 못하지만 여러분들 나름대로 지난주에 상승폭이 컸던 종목들을 꼭 챙겨보세요. 제가 그 조건 검색식으로 찾는 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건 뭐 간단한 거예요. 뭐 자, 검색을 하면은 뭐 이렇게 손오공, 지난주니까 이제 날짜를 좀 땡겨가지고 자, UID, 지난주 인구루드랩, 크라운저가 우선주도 움직였었군요. 이런 종목들을 추적 관찰하시면 정말 도움이 됩니다. 자, 유니테크노, 자, 이것 보세요. 자, 변동성이 줄어들었다가 거래량이 줄다가 바닥 만들고 다시 변동성이 커졌죠. 그리고 조정을 살포시 하고 있습니다. 이런 종목은 신경을 꽉 써주시면 좋아요. GRT, 신규 종목들은 뭐 이렇게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잘 봐주셔야 되고, SS컴텍, 고려산업하고 같이 상한가 쳤던, 자, NRK, 딱 봐도 심상치가 않죠. 그 다음에 이제 JW 이쪽 관련 종목들, 상장했고 막 이렇게, 서현탄 메탈, 이거 보세요. 여기 상한가를 쳐놓고 음봉 하나 줬다가 오늘 24%의 반등을 주는 거 보세요. 엄청 신경 써야 돼요. 이런 것들. 상치고 조정 중인 종목들은 이런 게 정말 많이 나옵니다. 이게 왜 자꾸 왜 이렇게 이런 것이 나오느냐. 변동성이 지금 확대된 상태에서 변동성이 죽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서서 설명드린 것처럼 당연히 지금 변동성이 확대됐는데 당연히 크게 움직이고 크게 떨어졌으니까 크게 갈 가능성이 크다. 이것을 꼭 염두에 두고 보셔야 돼요. 앞서서 그 보여드렸던 흥하해운의 사례하고 뭐 다를 게 전혀 없습니다. 아까 그 흥하해운의 여기죠, 여기. 그 이제 진짜로 이렇게 상승을 할지 안 할지는 우리는 내부자가 아니기 때문에 알 수가 없고, 하지만 우리도 세력 따라서, 세력이 움직이면 세력님들 따라서 충분히 매매할 수 있다. 자, 이렇게 이제 가면은 이제 매매를 많이 해보신 분들은 뭔가 좀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아침부터 발견하게 돼요. 왜냐면 이렇게 되다가 보통 이렇게 가거든요. 그럼 빤히 쳐다보고 있다가 주가가 움직인다. 바로 뭐 이렇게 올라타도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제 매매하는 방법은 이제 또 세세하게 또 전략을 짜야 되는데, 뭐 이런 것만 봐도 그렇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매매를 이렇게 잘 못하는 이유는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나름대로 다 애로사항들이 있으신 거예요. 주로 이렇게 반등이 나오고 나서야 이 종목을 보게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거를 갖다가 이제 버리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지금 종목은 낮은 쪽에 있다가 높은 쪽에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변동성이 작은 쪽에 있다가 변동성이 커진 쪽으로 간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고점이라는 것은 변동성이 큰 곳이고, 우리가 말하는 바닥이라는 곳은 변동성이 작은 곳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 보자면은, 자, 단타를 하실 분들은 변동성이 커야 되겠죠. 그러니까 커야 되는 지역에서 매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고점 부근, 이 변동성이 크니까 거기서 매매 대기를 하고 있는 거죠. 대기. 예. 기자들이 검찰청 앞에서 무슨 사건 없나 하고 대기하고 있는 것처럼 대기를 하고 있어야 돼요. 자, 그렇다면은 단타 매매하기 쉬워지죠. 이렇게 하나씩 체계적으로 밟아 나가면은 충분히 좋은 매매를 할 수가 있어요. 종목도 찾기도 어렵지 않고. 자, 이 태형건설 우선주 9월 달에 상승했던 거 기억이 많이 남는데, 여기도 뭐 똑같아요. 자, 급등주는 어떻게 형성이 되는가? 간단합니다. 여러분들 이제 주식의 추세가 어떻게 되어가는가, 이런 것도 많이 이제 공부들 많이 하시는데, 저한테 변동성, 추세, 거래량 뭐 몇 가지만 딱 배우셔도 바로 종목 분석하는데 그냥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자,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쭉 내려오면서 극도로 변동성이 줄어들다가 거래량이 줄다가 여기서부터 살아나죠. 그래서 이렇게 변동성이 확대가 됐죠. 그러면 이날 이후로는 추가적으로 변동성이 확대될 확률이 크단 말이죠. 이렇게 당연히 이 음봉을 보면은 대기 타고 있다가 그 다음날 먹어야 됩니다. 말이 쉽지는 않아요. 왜냐면 이렇게 성공적으로 반등해서 올라가는 종목이 대다수가 아닙니다. 만약에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가 대다수라면은 너무나 주식 매매가 쉽죠. 자, 소수의 경우가 이렇게 올라갑니다. 하지만 노력한 만큼, 땀 흘린 만큼 벌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노력이라는 것이 여름에 그 뙤약볕에서 공사장 가서 일하는 것보다 훨씬 에어컨 바람 밑에서 훨씬 편하게 노력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런데 지금 신경 써서 매매 안 하고, 이런 데서 매수해 갖고 이거 올라갑니까 안 올라갑니까, 이런데 지금 신경 써서 이렇게 매매하시는 분들이 거의 90%라는 거예요. 이런 데서 매수해 갖고, 혹은 이런 데 매수해서 이렇게 물려 계신 분들이 90%다. 그러면 기초적인 원리만 알아도 내가 어느 지역에 어느 타이밍에 매수 들어가야 되는가. 자, 기본적으로 캔들하고 거래량만 알아도 이제까지 계속해서 저질렀던 실수를 바로 줄여나갈 수 있는데, 이것이 바로 주식 강의의 어떤 파워예요. 자, 여러분들이 제가 자꾸 본인의 매매를 살펴보시라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내 매매가 부족하다면은 그 부족한 면을 좀 뭔가로 채워야 돼요. 부족한 대로 계속 매매하면 손실이 어마어마하게 눈덩이처럼 커집니다. 일단 매매를 좀 자제하시고, 내가 그동안 어떤 매매를 해왔는가, 이대로 해도 되는가, 여러분들의 매매 구조를 살펴보세요. 이게 수익이 나는 구조의 매매인가, 아니면 손실이 나는 구조의 매매인가. 그렇다면은 손실이 나는 매매라면은 도움을 청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위닝스탁에 연락하시는 방법은 저희 홈페이지에 있는 제 이메일 주소로 편지를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연락처를 써주시면 같이 연락하기 좋겠죠. 자, 저는 어떤 마법의 비법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어떤 막 요정들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극히 합리적이고 극히 현실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지만 제가 방금 변동성 얘기 해드리니까 아마 공감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건데,
우리가 평소에 간단한 것도 놓치고 가는 게 많다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뭐랄까, 황당한 얘기가 아니라 무슨 뭐 60일 선에 닿으면 뭐 올라간다는 둥 이런 황당한 얘기가 아니라 예, 지극히 합리적으로 풀어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태형건설 우선주가 이 다음에 주가가 어디로 갈지, 예, 현재 이 주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그 대응을 해야 될지, 예, 확실한 답이 나온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주식의 신이 아니기 때문에 100% 맞출 수는 없어요. 하지만 훨씬 높은 확률로 대응할 수 있다. 자, 여러분들 조금 좀 어려우신 분들은 일단 중지하시고 이 시장의 움직임, 차트들의 움직임을 좀 면밀히 살피시는 그런 한 주가 되시기 바랍니다. 자, 10월 마지막 방송 마치고요. 또 내일은 또 다시 또 희망찬 희망을 가지고 11월 1일 화요일날 또 내일 저녁 9시 30분에 뵙겠습니다. 자, 공개방송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자, 1부 공개방송 마치고요. 2부 주식기법 전수반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방송 종료하겠습니다.